번역되지 않는 것들,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친구라는 개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비판적 사고는 매우 중요하죠. 특히 IB 프로그램에서요. 그리고 현대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는 21세기 학습 역량의 하나로서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비판적 사고 또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이 역량은 또는 이 능력은 특히 이제 고등교육에서 굉장히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면접 질문이라든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내가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합니다. IB 커리큘럼은 이 탐구학습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탐구학습을 하는 이유가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매우 양질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요. 이런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학생의 경우에는 매우 독립적이고 자신감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사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잘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에 의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든 특히 이제 선생님에게든 또는 부모님에게든 비판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비판적 사고를 사전에 찾아보면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례 비판적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어권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는 매우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또는 현상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보통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들도 리터러시인데요. 사실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좀 조사를 해보니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가 살펴보면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그런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요. 비판만 하지 말고 좋은 점도 말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적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지적하는 거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비판이란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에도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나 너무 비판적이어서 인간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 비판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판을 긍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많이 있기도 하겠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또는 21세기 교육이라든가 혁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비판적 사고를 기반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에 충분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죠, 당연히.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는 먼저 감정이 일어나죠. 사실에 대한 확인 여부는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받는 것, 또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정서다. 특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비판은 무례하거나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윗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처럼 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처럼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은 길러질 기회가 적은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IB 프로그램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IB 프로그램이 탐구 학습을 한다, 개념 기반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이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탐구 학습을 하는데 이런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탐구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IB 프로그램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본질을 탐구해서 개인의 이념적 편견을 인식시키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다각도로 현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아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IB가 정의하고 있는 이 비판적 사고는 이 부분이에요. 학생과 교사에게 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위계서열이 서양의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 걸림돌을 뭘로 보냐면, 학생과 교사의 관계 또는 학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계서열로 보는 순간 이 비판적 사고는 길러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IB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IB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평등한 역할 관계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한 역할이다, 평등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고 또는 뭐 지식이 더 많고 경험도 더 많은데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느냐라고 한국 분들은 아마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역할 관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우리의 뭐랄까요, 어떤 예의, 이런 것들 관계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지식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동료 학생의 역할, 교사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 또는 나도 비판적 사고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비판적 친구 또는 critical friends라는 걸로 아주 일상적으로 쓰여집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수업에서. 이 개념. 나는 이 수업에서 또는 이 토의 활동에서 또는 이 프로젝트에서 비판적 친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거야 라고 아예 공언해버리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판적 친구의 역할이 창의 교육이든 또는 혁신 교육이든 또 학생들의 역량 중심 교육이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비판적 사고 활성화를 위한 학습 환경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자로서 중심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 학생들 또는 선생님이 해당되겠죠. 또 학부모도 포함이 되고요. 이분들이 나에게 비판적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줄 때 내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또 한 명의 비판적 친구의 역할을 다른 동료 친구라든가 아니면 그게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에게도 비판적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탐구하는 지식 또는 탐구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면서 서로 간에 비판적 친구의 역할을 해줄 때 최상의 학습 조건,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비판적 친구와 양질의 학습. 그래서 비판적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1994년에 아넨버그 학교개혁연구소에서 교사의 역량, 교사 전문성 개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비판적 친구 그룹이라는 것을 처음 소개를 했었고요. 이때 이제 비롯됐고 이후에 이제 확산된 것이죠. 이게 교육개혁에 있어서 또는 학교개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 비판적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그 학기 시작할 때에는
또는 수업 시작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의 비판적 친구로서의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언하고요. 그 역할에 맞게 저의 임무를 이제 수행한다, 교육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에서 항상 내가 비판적 친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 그것이 너희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설문 문항에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교사 학생 간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비판적 친구의 역할은 개인과 그룹이 어려운 진실 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감정적으로 좀 어려운 주제들도 있어요. 뭐 좀 감정이 섞여 있거나 좀 안 좋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기억들이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뭐 이런 주제들이 있죠. 그다음에 자신의 성과에 대한 솔직한 평가에 있어서 좀 어렵잖아요. 그것에 직면하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판적 친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교실 환경, 학습 환경, 그다음에 어떤 그런 학교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비판적 친구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편화되면서 처음에는 교사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그 교육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그리고 학교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비판적 친구 개념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보편화되어서 이제 그 친구들 간에도 학생들 간에도 이 비판적 친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식의 협업 학습들이 이제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비판적 친구라고 하는 이 개념 매우 중요하죠? 네. 자,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비판적 친구는 이제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동료 학생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 보호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최적의 학습 환경이 제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판적 친구는 제도적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학생을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에 따라서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학습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되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비판적 친구의 역할인 거죠. 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직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서로가 의심스러운 어떤 가정이나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과제에 대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 루브릭이라고 하는 평가표가 있죠. 학생들이 루브릭을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 루브릭이나 과제에 대한 설명을 내가 읽고 이해를 했어. 라고 자기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한 것이 정말 맞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비판적 친구가 있다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또는 교사가 비판적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학습 환경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나는 비판적 친구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당연히 좋죠. 비판적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또 수업에서 그렇게 설계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면 학생들은 매우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판적 친구가 되어주자예요. 비판적 친구가 없어요. 문제는. 네, 그래서 나부터 누군가의 비판적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선언하고 일종의 페르소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예? 내가 비판적 친구로서 요 프로젝트 또는 요 기간 동안에 그런 역할을 해볼게. 어때? 동의해준다면 함께 해보자.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나의 비판적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 네. 이렇게 해서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친구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